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제인가요? 사우디 리야드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개막을 했죠. 여기 나온 얘기들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이거는 그 에너지 특별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연설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전 세계 그 공공부채 이거에 대한 그 걱정을 했습니다. 이 글로벌 공공부채 비율이 나폴레옹 전쟁 때인 1820년대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에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전에도 그 뉴욕 특파원이 지적을 했지만 선진국 경제의 그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했고요. 그래서 네. 각국이 부채를 줄이고 올바른 재정을 취하지 않으면은 일부 선진국이 1970년대 같은 경기 둔화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또 갑자기 좀 불거지면서 금융시장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었는데 이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나왔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그 회장 얘기는요, 무역 전쟁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무역이 지금 변하고 그 글로벌 가치 사슬이 갈수록 니어쇼어링, 프렌드리 쇼어링,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편가르기 한다는 거죠. 네. 그쪽에 의존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전 세계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목욕물하고 아기를 함께 잃는 우를 범해할 수 있다는 네. 그 점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부채 비율을 또 굉장히 좀 뭐 나폴레옹 전쟁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세계 공공부채가 전 세계 GDP의 한 근 100%에 달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통화기금도 최근에 이런 비슷한 그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의 그 높은 부채 수준 여기다 더해서 미국의 그 느슨한 재정이 금리하고 달러에도 압력을 가한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경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진단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해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도 GDP 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낮아지긴 어렵다는 진단이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HSBC 그 미주 지역 CIO가 넌센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CNBC하고 인터뷰한 게 그저께 보도가 됐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경기 순환 관점에서 볼 때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었지만 미국 경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게 시장의 일반적인 인식인데 이게 자기가 볼 때는 넌센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효과가 완전히 느껴지게 되면은 둔화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GDP 성장률이 한 1.7%를 계속 웃돌 거라고 봤습니다. 네. 지금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연율 1.6%로 지금 잠정 집계가 됐죠. 네. 이게 그 전분기 지난해 4분기에는 3.4%였으니까 한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그게 지금 낮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난주 발표된 이 속보치도 사실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좀 낮게 나온 거라서 그렇죠. 시장이 좀 당황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것보다 더 낮아질 리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네.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넌센스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성장 동력 자체가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지적한 게 기술발 이른바 디플레 효과 이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지금 아시다시피 기업 수익성을 높이고 인플레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좀 간과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술 혁신으로 비효율하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고 이게 물가 하락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 나왔던 리쇼어링 얘기가 여기서도 나왔나 봅니다. 네, 네. 리쇼어링이라는 게 이 사실상 그 미국의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는 효과를 낸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이 그 R&D 투자를 확대하는 점도 이것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지금 보면은 미국의 그 GDP 대비 R&D 투자율이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네. 정치, 특히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또 얘기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 대선이 증시의 보너스가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미국 증시 단기 낙관론이 상당 부분 이런 그 대선에서 비롯되는 거다 하면서 1926년까지 이렇게 거슬러 보면은 대선이 있는 해의 평균 그 증시 수익률이 11.6%,
그래서 그 전체 평균보다 한 1.3% 가량 높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한국계 처음으로 미국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킴에 대한 얘기를 했군요. 지금 이미 뉴저지주에서 하원의원 3선을 했죠. 지금 40대인데 지금 보면은 뭐 최근에 막 엄청나게 지금 미국 정계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이제 미국 연방상원의원에 도전을 이제 하는데 네. 이 사람을 슈퍼맨 같은 인물이고 당선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아무도 앤디 킴이 오는 걸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는 어떤 흐름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제목을 네. 그렇게 썼습니다. 누구도 못 봤는데 갑자기 붕 아.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 뉴저지 거기가 이제 메넨데스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메넨데스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이 가장 지금 이제 뇌물 받은 게 지금 들통이 나가지고 재판받고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더 이상 출마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것도 힘들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면서 따라서 그리고 또 뉴저지주 그 주지사 부인이 한때는 이제 떴다가 출마 안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뭐 거의 이제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거의 이제 결정이 된 상태고 이제 경선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사람이 워낙 사실 아주 뭐 서슴없이 움직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번 미국 의사당 난임 때도 트럼프가 막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엉망을 만들어놨는데 그때 묵묵히 가서 막 쓰레기 줍고 이런 것도 상당히 유권자들한테 아주 부각이 됐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뉴저지주에 근데 특징이 있잖아요. 또 네. 지역마다 선거의 어떤 누가 전통적으로 좀 됐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뭐 뉴저지주가 1972년 이후에 민주당이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한 번도 공화당이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앤디 김 이 하원의원이 이제 3선하는 이 뉴저지주 중남부는 공화당세가 굉장히 강한데도 거기서 이제 계속 민주당 의원직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화당 쪽 선거 전략가도요. 네. 이 사람이 꼭 영화 슈퍼맨 주인공 같다. 공격적이지 않고 착해 보이지만 어떤 정치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또 그런 찬사도 보냈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얘기 해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이 논란이 되어온 멘톨 담배 금지 결정을 연기했다. 이게 어떤 스토리라인이 앞선 얘기로 좀 있는 겁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미국 FDA가 2022년 4월에 네. 멘톨 담배를 비롯한 가향 담배 이제 담배에다가 이제 어떤 향이라든가 맛 같은 걸 이제 첨가하는 그런 네. 건데 이제 청소년들이 이거를 애용하니까 이제 청소년 흡연 줄이는 차원에서 이거를 판매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2년이 지났는데도 그동안에 이걸 확실하게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네. 미국 복지장관이 우리 시각으로 지난 토요일에 성명을 냈는데 멘톨 담배 판매 금지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결정을 연기하겠다고 대화를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언제 그럼 하겠는지에 대한 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금지 결정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좀 더 더 필요하다. 숙고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이제 미국 언론이 네. 이것도 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멘톨 담배가 청소년들도 많이 피지만 특히 성인 흡연자의 경우는 흑인 네.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보다 훨씬 피는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죠. 최근에 이제 조금 많이 빠지기는 한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래서 백악관에서 이제 바이든 캠프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네. 멘톨 담배 판매 금지 결정을 좀 미룹시다 아마 그렇게 한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 연기 조치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단체나
뭐 인물들도 있겠죠. 당연히 뭐 네. 미국 폐학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반대를 하죠. 대통령이 과학에 입각해서 사망이라든가 암을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데 실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연방 차원은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요. 주 차원에서는 지금 매사추세츠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주도 그렇고 이미 이런 가양담배, 멘톨을 포함한 가양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중국 경제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지난해까지는 비교적 견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나 봅니다. 지방 도시들. 근데 이제는 좀 다르다고. 중국 경제 전문 그 매체 차이신이 어제 그 전했는데요. 네. 그 중국 그 쓰촨성 청두시하고 그다음에 후난성 남쪽에 있죠. 창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한 아주 그 부동산 그 이런 그 시장이 아주 상당히 견실하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 두 도시가 2016년 10월부터 부동산 구매 제한을 실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쭉 이제 이렇게 구매 뭐 투기 같은 거를 이렇게 억제를 해왔는데 네.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았는데도 이 두 도시는 그 뭐 기존 부동산도 그렇고 신축도 그렇고 거래가 상당히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이게 이제 작년 말부터 여기도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1분기 같은 경우는 신축 기존 주택 판매가 완연히 감소세로 이제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차 싶었던지 이제 이런 그 부동산 그 제한 조치를 다 풀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풀어서 이제 부추기는 쪽으로 간다는 점. 이 정도로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차이신이 보면은 이 중국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 그런 데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는 건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그나마 견실하다고 알려진 도시마저도. 그렇죠. 뭐 네. 그래서 뭐 투기 없는 부동산 청정 지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당국자들도 굉장히 이제 과시를 해왔는데 이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중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그 어두운 전망을 더 뒷받침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중국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로이터 보도인데 홍콩에 상장된 중국 주요 부동산 개발사 주식들 급등 얘기를 좀 다뤘는데요. 전해주실까요? 그래서 어제 오전장에 홍콩 쪽에서 그 상당히 많이 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로이터 집계를 보면요. 항생 중국 본토 부동산 지수가 어제 오전장에 한 4.3% 치솟았고요. 중국 본토도 CSI 그 300 부동산 지수도 근 7%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지수가 최근 4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갔었는데 그리고 네. 또 이 순학 차이나를 비롯한 그 중국 주요 부동산 개발사 주식도 홍콩 상장된 것도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장 관계자들은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또 합니다. 그럼 단기적인 이유라도 분석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로이터 분석은 네. 지금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부양책을 몇 가지 내놨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위 정책국이 이번 주 아마 오늘쯤 회동을 하는 모양인데 부동산 규제 완화 추가 조치를 아마 내놓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한 걸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조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이게 장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다. 네. 지금 뭐 홍콩에 있는 그 애널리스트 분석은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은 그 추가 부양책을 내올 거란 기대감 때문인데 이게 어떤 펀더멘탈을 바꾸는 게 아니고 단편적인 조치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곳간에 더 내놓을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JP 모건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괄목할 만한 부동산 거래 회복이라든가 더 강력한 부양 조치가 뒷받침돼야만 랠리가 이어질 거다. 그래서 반짝 그 상승에 불과할 거다 하는 관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뉴욕이오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미국 시장의 거의 주인공인 종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5% 이상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일론 머스크 CEO가 깜짝 방중 소식을 전했는데. 인도 갔다가 바로 깜짝 방중을 했죠. 네, 그런데 데이터 안전 검사도 통과했다 현지에서. 네, 네. 통과한 걸로 발표가 됐죠. 이게 이제 그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하는 모델 3하고 모델 Y 네. 이게 모두 그 데이터 그 안전 검사를 통과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게 뭐 이제 테슬라 말고도 뭐 중국 비아디하고 뭐 리오토 뭐 니오 같은 것도 포함이 됐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시장 관계자들은 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 아까 그 뉴욕 특파원도 얘기를 했지만 테슬라가 그 안전주행 그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를 4년 전에 내놨는데도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그 상용화 못했죠. 규제가 심해서. 근데 이제 이 규제를 이제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요 걸림돌을 이제 풀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분석을 네. 하네요. 그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했던 건 중국에서는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된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면은 이제 중국 그 도로 정보 같은 거를 이제 해서 그걸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자면은 그 취합한 정보를 중국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통과하고 또 중국 당국도 로이터가 어제 여러 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한 걸 보면은 테슬라가 중국 도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매핑 라이선스 계약을 바이두하고 합의한 걸로 그렇게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 테슬라 소프트웨어 그 중국 내 서비스를 가로막은 최대 걸림돌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제거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유들로 네. 그리고 또 15% 뭐 급등이고요. 로이터 어제 또 별도 기사를 보면요. 지금 머스크가 이제 중국에 깜짝 방문했는데 그가 머물고 있는 베이징 호텔을 어제 중국에서 제일 큰 배터리 기업인 닝더스타이 창업자가 슬그머니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두 사람이 만난 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뭐 네. 호텔 갔는데 만났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아시다시피 닝더스타이는 테슬라의 배터리를 최대 공급해온 최대 그 공급처죠. 네.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뭐 깜짝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 뭐 중국 총리도 만나고 여러 가지에서 주식도 급등을 했는데 또 뭐 일각에서는 뭐 이게 머스크가 지금 뭐 너무 올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약간의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모양입니다만 자우전 지금 일단 중국 내 비즈니스는 뭐 상당히 지금 막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테슬라가 악재에 악재만 쌓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계기로 해서 이 머스크의 행보가 조금 더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늘을 사용하는 피부 미용 시술을 통해서 HIV에 감염된 케이스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런 얘기 있네요. 아마 여성분들이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뱀파이어 페이셜 그 시술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톡스나 뭐 필러 같은 것도 이제 주사기로 주입을 하는데 네네. 이것도 이제 한데 이거는 자기 피를 뽑아서 거기서 그 혈청을 혈소판에서 이제 플라스마를 분리시켜가지고 그거를 자기 피부에 집어넣어서 회춘하는 그런 그 시술, 그 미용 시술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미국 CDC가 뉴멕시코주에 있는 무허가 실수소에서 이걸 받았던 여성 3명이 네. HIV, 호전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감염된 걸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기가 한 번 쓰면 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버려야 되는데 네. 이거를 뭐 여러 차례 쓴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CDC가 보고서를 내고 이런 그 주사기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뭐 이게 뭐 보톡스라든가 필러 주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아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근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건 뭐 한 번 쓰고 다 버리는데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좀 이거는 좀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얘기 저도 봤는데 뭐지 싶더라고요. 미국 항공사 예약 시스템 오류로 101세 할머니가 한 살 아기로 인식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요. 옛날에 우리가 2000년 될 때 네.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을 못할 거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물론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네. 지금 비슷한 게 여기는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그 101세 된 할머니가 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내선을 이용하면서 성인 요금 다 내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휠체어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는데 네. 막 나가 보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1922년생인데 이게 100년이 넘어가니까 컴퓨터 예약 시스템이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2022년생으로 한 살 아기로다가 네. 분류를 해놨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100세 시대라고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아메리칸 항공이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겨나니까 이제 입을 안 다무는데 이제는 100세 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컴퓨터
시스템도 이렇게 좀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좀 전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그리고 어제 있었던 중요한 국제 뉴스들 워싱턴이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